스마트 MC 대장을 맡고 있는 재영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하게 됐는데요. 세미나 개최했던 계획을 이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미나 취지는 코로나19에서 대면 활동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컨텐츠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스마트 MC 네트워크 활성화도 해야 되겠고, 코로나19도 극복해야 되겠고, 이런 다양한 클러스터 사업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일단 저희들이 유튜브를 통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진 방법은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중계로 산단국에 있는 공식 계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 어떤 그런 4차 산업에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은 그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봄에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올 여름 지나면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벌써 오늘이 보니까 입추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활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굳건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사 모두가 감사하고요. 또한 이것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들 사업장에 이번 세미나가 더욱더 많은 도움이 돼서 성과 발표할 때 모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많은 준비를 해주신 우리 상총장하고 우리 또 세미나 조인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스마트 MC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스마트 자동차 모듈 MC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 제조업 부분들이 거의 다 100%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전 지금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좀 제조업 분야 쪽에 좀 포커스를 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목차로는 이제 제가 서원하고 기계학습 적용,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적용 사례, 스마트 팩토리 추진 현황 순으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 신도림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주목을 받게 됐고, 그 많은 분야에 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시대가 먼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제 그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이끈 이후에 이제 약간 저희가 소위 약한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그런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거나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화두가 이제 10년 전서부터 이제 유럽 쪽에서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인공지능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이제 새로운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그 측면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공지능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돼 가지고 이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장을 열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4가지의 이제 요소들이 그 뒷받침을 해줬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통신 기술이 있는데요. 저희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초고속 인터넷이 됐고, 그래가지고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또 컴퓨터의 연산 속도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연산 속도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빨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가능하게 했던 한 가지 요인이라고 이제 할 수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장비들이 이제 조그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데도 이제 휴대폰 같이 굉장히 그 조그만 사이즈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이 또 인공지능을 이제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미론적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시멘틱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이 IoT나 이런 것들이 또 저희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IoT를 활용해 가지고 정보들이 이제 통합 관리되고 빅데이터의 개념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한 가지 이제 영향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자체가 또 그 알파고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 사람의 판단 없이 기계가 행동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구글의 자율주행차든지 여기 IBM 왓슨 같은 퀴즈 프로그램에서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이제 유럽에 있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물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시스템에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트럭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트럭들은 이제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죠. 그 수동 운전이 많습니다. 이거를 자동화 시키고 또 부분적으로 자율주행을 시킴으로써 상당히 이제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보시면은 이 차가 트럭이 거의 그냥 딱 붙어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죠. 이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운전사가 타고는 있지만은 자율주행이 보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80km 이상 되는데도 간격을 굉장히 좁혀가지고 10m 이하로 좁혀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속도 80km에 약 10m 트럭 간격을 유지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각각의 그 트럭하고 통신하는 것과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된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상용화돼 가지고 실제로 유럽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기대 효과로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연료 절감, 또한 그 도로 사용의 공간이 증가돼 가지고 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인공지능의 예를 보여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는 굉장히 많은 화두가 이제 던져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유연 생산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유연 생산의 한 가지 이제 4차 산업혁명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아디다스 신발인데요. 아디다스가 예전서부터 했던 게 뭐냐면 나이키도 했었고, 예전에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 유통망으로 이제 그 신발을 팔다가 요즘 와가지고는 그 공장을 이렇게 큰 아시아나 뭐 이런 데 큰 공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각 지역마다 조그만 공장들을 하나씩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터넷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의 자기만의 신발을 주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소량 생산을 한 다음에 가까운 그 동네에다가 이제 물류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이런 자동 생산 시스템이나 유연 생산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불가능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매출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물류가 굉장히 이제 간소화됐다는 그런 그 장점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유연 생산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걸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제조혁신이라는 이제 그 이민아 이사장님의 발표 자료인데요. 그 지멘스 스마트 공장에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각 설비에서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IoT 소통 체계,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를 구축해 가지고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수집은 또 데이터들은 이제 서버로 저장이 되고요. 그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빅데이터가 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립 공정 간 가동 정보나 생산 정보, 품질 정보, 실시간 자동 분석 들은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적의 공장 운영과 방식 배치를 AI를 통해 가지고 함으로써 가치 창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술융합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공장 운영 최적 예측과 맞춤으로 이제 했던 거였고요. 지멘스는 그래서 불량률을 40분의 1로 줄였고 에너지 비용을 30% 감소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멘스에서 좀 시작이 먼저 됐고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IoT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 세 개의 이제 화두가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에서의 어떤 스마트 공장의 분류나 뭐 카테고리로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이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중장비 회사인 캐터필러 같은 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중장비 센서에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저장 분석하고 가치 창출해가지고 여기서는 고장 부위 사전 예측과 맞춤 이렇게 해서 중장비 최적화 및 작업 효율을 증가해서 이 비포 서비스 저희는 애프터 서비스를 보통 얘기했는데 비포 서비스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이 회사에 이제 그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계통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는 장표에 실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그 유압 펌프 회사예요. 유압 펌프 회사인데 유압 펌프 회사에서는 그 펌프를 굉장히 싼 값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싼 값에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뭘 심어 놓느냐 하면은 그 스마트 기기하고 센서를 다 심어 놔가지고 그 제조업체에서 그 기기들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고장 났는지 그런 것들을 각 공장 현장이 아닌 그 본사 제조 공장에서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가서 AS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싼 데다가 그런 서비스까지 하니까 더 많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리담회나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더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델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이제 그냥 물건만 팔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후 관리나 지금 여기는 비포 서비스 같은 그런 관리들도 결합시켜가지고 이제 스마트 공장을 하면 좀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조업 패러다임은 지금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매스 프로덕션, 동일 형태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토요타에서 이런 뭐 4S3R이나 4Y나 JIT나 칸바이나 풀폴리시 같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린 프로덕션으로 고장 없는 제품,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런 퀄리티 포커스로 이제 운영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에서 우리 제조 혁신은 아마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밸류 포커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현이 될 거고 고객 가치 제품이나 가치 창출 업무를 통해 가지고 해야 할 거고 이런 것들에서 필요한 게 디지털로의 이행이라든가 IoT, 빅데이터, AI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어떤 폴리시 드리븐, 어떤 정책이 이제 좌우하는 거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좌우하는 어떤 그 제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표를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조 분야에서는 저희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있습니다. 뿌리 분야의 공정들도 있고요. 조립 분야의 공정들도 있고, 완성품을 만드는 그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쪽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공정 부분들이고요. 뭐 단조, 사출, 절단, 주조 뭐 이런 것들은 뿌리 분야가 얘기될 거고 재봉, 접착 이런 것들은 뭐 조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고
조립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단위 공정들을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런 공정들을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디바이스나 프로세스 같은 공정이 필요하겠죠. 저희가 공정을 이제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저희가 4M+1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4대 구성 요소가 되겠죠. Man, Material, Machine Method, 그 다음에 Environment까지 4M+1,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피지컬한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 피지컬한 현상들을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센서나 액추에이터, 바코드, RFID 같은 센싱이나 구동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 피지컬한 어떤 그 물리적인 현상을 저희가 센싱을 해야겠죠.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센싱을 하게 됩니다. 쭉 센싱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 액추에이터나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기계랑 연결을 해야 되죠. 그게 커넥티비티가 필요하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커넥션을 이제 해주는 것들이 보면은 스카다든지 PLC, HMI, MES, ERP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RS232C라는 것도 있고 485라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토콜들을 이용해 가지고 통신을 하면서 저희가 제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다 돼 있고 저희가 이걸 보통 엣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장 기계의 설비의 말단에 있기 때문에 엣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을 위한 최소한의 공정 제어 모니터링이 엣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제 생각에는 요 엣지 부분까지는 웬만큼 다 돼 있으시라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스마트 공장에 0단계다고 보시면 1단계다, 2단계다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여기서 데이터를 그냥 통신만 이렇게 제어하는 데 쓰고 그냥 거기서만 소비를 하고 말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한 곳에다 한번 모아보자. 서버에다 한번 모아보자.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되겠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가 이제 서버에 모아지면은 공정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그동안은 그냥 버렸던 데이터들이 다 이제 모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소위 얘기하는 QCD를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KPI 개선을 할 수 있고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하나의 그런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굳이 엣지 부분을 밑에다 그렸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이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도 사실은 쓸모없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QCD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KPI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엣지 부분, 요 피지컬 부분과 이 부분이 명확히 정의가 되고 정리가 돼 있고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야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문제는 엣지는 지금 여러분들 제조업체 해서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는지, 제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이걸 고치셔서 좋은 데이터를 만드시는 게 나중에 스마트 공장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제조업 분야에서 조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례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A는 이제 사용자 불량 클레임의 원인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해석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A 업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엣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ERP도 있었고, MES도 있었고, 뭐 YMS, QMS 뭐 이런 것들 다 좋다는 걸 다 이제 갖다 놨는데 구축한 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출고된 수준인데 ERP 내에서 생산 진행 중이라 표기되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게 발생되고, 시스템 간 데이터 동기화가 문제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금형 수리 내역이나 스펙 변경을 뭐 YMMS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업데이트하고 ERP, QMS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MES의 생산 실적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ERP에서만 수정하고 MES는 수정 안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에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하나만 보면은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정보 검색할 때마다 시스템마다 다른 키 값을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ERP는 생산 계획 번호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MES는 작업 지시 번호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업데이트도 안 되고. 그래서 작업자들이 다 외우고 그거를 인지를 하고 했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작업자 더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은, 고객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 잘 모르니까 클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원인 파악이 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여러 시스템을 돌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 확보된 방향으로 각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시죠. 동기화를 하고 이름을 고치고 뭐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QMS의 고객 클레임 건이 늘어나고 있네. 반품은 왜 발생했냐. 입출고 검사는 부족하니까 해당 모델의 납품 데이터, 업체 데이터에서 관련 ERP를 찾아봤을 때 해당 모델은 뭐 특정 협력 업체 생산한 제품이고 금형 사용 공정을 거치고 금형 문제 확인해서 금형 이력 데이터를 관리하는 YMS를 찾아보고, 해당 모델 시스템에 A 협력 금형 품질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해 나가면서 문제를 발생하고 요거의 연관성을 나중에 요걸 고치는 거죠. 요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거는 요렇게 연결해서 고쳐야겠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이제 시스템을 갖다 쓰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치는 방법은 다시 한 사람에서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얘기였고요. 다음 거는 이제 그 과거 데이터에서 유상 불량 이미지를 검색해서 대처 시간을 단축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뭐냐면,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불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대처 방안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고 그냥 작업자들이 그냥 머릿속에만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 불량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하지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없고 연결도 안 돼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이직하면은 그 데이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불량이 발생하면은 설비 관리자한테 직접 요청하지 않고 불량 정보 사진 내역과 대처 방법을 채팅방에 공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서버에다 또 저장을 시켰죠. 그러면 그 서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버는 그 불량 이미지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 방안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보관을 해놔가지고 유사한 그런 불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라고 그 서버가 알려주는, AI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카톡방에서 그냥 사진만 올리면은, 아, 이거는 AI가, 아, 이거는 예전에 이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처했습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저희가 이제 그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되겠는데, 연구를 할 때는 사람들이 무수한 연구를 합니다. 무수한 반복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분량이 나오면은 그냥 이거는 분량이구나 하고 이제 기록 남겨놓지 않고 그냥 버립니다. 좋은 제품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는 분량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분석 안 해놓고 그냥 좋은 방법만 찾았는데 그것만 이제 되니까 그 과거 데이터들이 없대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 데이터들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록을 해 놓으면은 그걸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수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는, 그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딥러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예지 기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데이터들은 이제 시간 단위로 되어 있는 시계열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뭐 주조 쪽에서는 뭐 용탕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응고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예전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관리 포인트를 벗어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삐뿌삐뿌 울려가지고 그때 작업자가 가가지고 이제 사후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AI 접근 방법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기 전에 이 경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분량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예측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 고장 날 것 같다라고 이제 미리 AI가 예측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그런 생산성도 높일 수 있고 대처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즘 또 각광받고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제조업에서 AI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적용 측면에서 봤고요. 이제는 AI가 직접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인공지능하고 기계학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현장 지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생산 전략을 이제 저희가 해가지고 사람이 보통 얘기를 했는데,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 현장 지식이 데이터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데이터든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기계가 실행하는 거를 직접 한다. 그러니까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실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이 돼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통적 방법은 장비 측정값이나 분석 결과나 공정 변수가 있으면은 공정 제어 시스템에 내장된 물리 프로세스의 전통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PLI나 뭐 HMI나 어떤 일정한 수식이 있어가지고 그 수식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생산할 건가, 거기에 저희가 전문가가 결정을 한번 더 내리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런 상태에서는 요런 공정 변수를 계획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AI는 똑같이 이제 장비 측정값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은 여기는 저희가 모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델은 뭐냐면 기존 우리가 교과서나 아니면 과학자들이나 박사들이 연구했던 연구 결과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기계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만큼 이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게 AI적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 방법은 그냥 이론을
옛날에 있는 어떤 이론을 이용했다. 에 비해서 AI는 데이터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도 다이캐스팅 같은 공정에서는 공정 변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품질 데이터를 얻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각각의 변수들에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양품과 불량품을 분리하는데 그냥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AI적 방법이고 머신러닝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주물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인데 단순히 이제 RFID나 바코드를 각각의 설비에다가 붙여가지고 바코드 리더도 없고 그냥 작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으로 그냥 찍어요. 찍어서 그 바코드 자체를 서버로 이제 그 그림 자체를 서버로 전송시키게 되면은 그 서버는 그 바코드를 읽어가지고 어떤 설비가 어떤 부품이 어느 시간에 생산이 됐고 이용이 됐고 이런 것들을 서버에다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력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력 관리가 되니까 그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The Kemptene Iron Foundry. Over 4 tons of molten metal flow into specially prepared molds. Along with digital data via Wi-Fi onto the intranet. Also with the production of brake lines in the southern German town of Schelklingen. A special app helps to collect and evaluate data. In principle, the workflows in a foundry haven't changed in centuries. That's why the vision of Industry 4.0 seems so far from reality at the Kemptene Foundry. Still, people here want to optimize the production process through digitalization. A smartphone was chosen to collect the data. People rejected using a video camera for data collection. The alternative was a smartphone app. Everyone can use a smartphone. An app was developed to collect all the necessary data and information. Creating the molds involves a lot of manual labor. A one-to-one model of the casting is found in a special molding box. Above it, workers place many other components, such as chills and risers. The performance of the manual tasks greatly affects the quality of the casting. Prior to casting, the model is removed. The negative is formed in so-called molding sand. Under the sand are special canals through which the molten metal flows into the mold. Along the canals, chills are embedded in the molding sand. They're made of material high in thermal conductivity. During the casting, molten metal flows through the canals and into the mold. The metal cools faster where the chills are located. That leads to densification, increasing the stability of that section of the casting. During the cooling, however, the metal loses its volume more quickly on the outside than inside, and that can create cavities. That's where the so-called riser comes into play. It is thermally insulated and releases additional molten metal to counter cavity formation.
The interplay of canals, chills, and risers has a major impact on the quality of the casting. Until recently, the manual work process could not be monitored. But now, a barcode reader scans the molding box and the written description of the task at hand. Together with a photo of the finished work, this data is saved onto a dedicated server. The molding sand is then poured into the box and the mold is completed. The foundry ovens contain melts made up of various compositions. Workers transport the molten metal to the mold in a so-called ladle. Just before the casting, they scan the container, recording the time of the procedure. And since the tapping time is also recorded, the composition of the melt inside the ladle can later be analyzed in detail. Before the actual casting, a lance takes the exact temperature of the melt and transmits it wirelessly to the server. Workers again scan the ladle and finished mold. Now there's an exact record of which melts are poured into which molds at which times, and where the canals, chills, and risers are located in each mold. This digital monitoring allows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to be optimized. The goal is to only melt the exact amount of metals needed for a particular casting. That saves large amounts of material and energy. At Cooper Standard Automotive in Schelklingen, efforts are underway to save energy by using smartphones and apps. The company produces brake lines for the automobile industry. Here, a kilometer-long compressed air line provides some 150 machines with at least 8 bar of pressure. Without this energy, production here would grind to a halt. The problem is, compressed air is produced by electric-powered compressors. And in the process, 97% of the energy is lost as heat waste. Compressed air is also difficult to contain. Companies often have compressed air lines that run for kilometers. One small leak is enough to silently lose hundreds of cubic meters of air that required intensive energy to produce. To find such leaks, the company uses a special ultrasound microphone. The mic can detect the sound of air leaking from tiny holes, sound that is not audible to the human ear. This way, companies can track down even the smallest leaks in the lines, as well as machine connections that are not airtight. In addition, the device calculates the approximate volume of compressed air that escapes from a given spot. If a leak is discovered, technicians mark the spot with a QR code and scan the data into a tablet. Information about the exact position, the amount of leaked air, and the materials needed for repair is saved to a central computer via an app. Maintenance is responsible for any repair work, and the app gives technicians a quick overview. It not only tells them where leaks are located, how much air is escaping, and how much it will cost to repair the leaks, it also calculates the savings made by repairing the leaks. I report these costs directly to management. That frees up other funds that I can use to finance further repairs. So the basic rule of maintenance is do good and talk about it. And following this basic rule,
repairs can be done with great efficiency. The app, for example, can create an overview of all needed repairs in a given production hall or along a certain production line. And thanks to the photos and QR codes, repairmen can quickly track down leaks. After taking inventory, technicians can now fix the leaks that are costing the most in energy loss and log them into the system as repaired. We'll never get compressed air completely under control, but if I can reduce leakage by 20 or 30%, then the app has paid for itself within a couple of weeks. That's it. And when the casting is removed from the mold, it's ready to go as well. Precise documentation and analysis of the individual steps of production give the Kemptene foundry more than just better time management. The efficient apps also ensure fewer faulty castings and that melts are only produced in the exact amount that is actually needed. For the same number of castings, Kemptene now requires 400 fewer tons of molten metal, thereby saving more than 45,000 euros in energy costs. And thanks to the optimized production process, the improved quality is visible in the final ultrasound test. We hope this app provides us with a transparent production process. And we hope this transparency allows us to produce more components in less time without having to use more resources. The Foundry app was developed as a project at Kempten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with the support of Germany's Federal Environmental Foundation. Compared to other software solutions, apps installed on smartphones and tablets are relatively easy to integrate into any existing production process. Industry 4.0 made easy can save a lot of money and resources.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필요한 그 각광받는 것들이 아마 이런 협업 로봇 쪽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인공지능 쪽에서 인공지능하고 4차 산업혁명, 로보틱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소위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은 협업 로봇을 통해 가지고 힘든 일들은 다 로봇한테 시키고 그 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걸 또 협업 로봇한테 시켜가지고 하면은 생산성을 좀 증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업자들의 그 어떤 그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스마트 공장이나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인원 감축은 어떻게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협업 로봇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뭐 사람은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줄이는 걸 최소화하는 어떤 방안에서 인간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공장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이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공장 추진단인데요. 홈페이지는 이제 smartfactory.kr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스마트 공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 공장화를 하기 원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자기한테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요. 또한 이 인천 산업단지 공단 또 저희 생기원이나 여러 군데서 또 이 스마트 공장하고 이런 인공지능, 머신러닝 관련돼 가지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연구 개발들을 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나 산단 또 이 스마트 공장 추진단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좀 그 의뢰를 하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수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서 기계학습하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저희가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스마트 미클 미니 클러스터 회원사하고 지금 산업공단에서 이제 지금 주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엔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